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짜증이 늘고요. 밤에는 잠이 깊게 안 들어서 자꾸 깨져.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기엔 뭔가 이상한 몸이 보내는 신호가 계속 쌓이는 느낌. 근데 말이죠. 제가 오늘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증상들, 사실은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염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피로, 통증, 무기력, 수면장애, 기분 저하,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거든요. 오늘은 박병순 작가의 염증 노화 책을 리뷰하면서 왜 우리 몸이 점점 지쳐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덜어내기 체크리스트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변에 피로와 무기력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혈액력과 만성염증, 몸이 탁해지면 마음도 탁해진다. 이 책의 출발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같은 치료를 해도 유난히 반응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열심히 치료해도 회복이 더딘 사람들도 있죠. 그 차이를 끝까지 추적해 보니 공통으로 드러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혈액의 상태, 특히 염증 수치와 면역 균형입니다. 여기서 책은 혈액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피는 단순히 산소와 영양을 운반하는 통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환경이자 순환의 길이라는 뜻이죠.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피가 맑아야 산소가 잘 돌고 영양이 잘 전달되고 회복이 빠르잖아요. 근데 피가 탁해지고 염증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작은 문제도 쉽게 커지고 몸은 계속 비상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큰 병의 진단서가 아니에요. 이런 신호들이죠. 쉬어도 피곤하다.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든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고 불안이 커진다. 잠이 얕고 자주 깨고 꿈이 많다. 관절이 뻣뻣하고 여기저기 욱신거린다. 집중이 잘 안 되고 말이 혀끝에서 맴돈다. 이런 신호는 흔히 나이 들면 그래로 묻히지만 그건 단순한 세월 탓이 아니라 만성 염증이 만들어낸 몸의 습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자는 면역을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면역을 병원균과 싸우는 군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면역은 매일매일 몸 안을 정리하는 청소부 역할도 합니다. 매일 생기는 노폐물, 손상된 세포 찌꺼기, 대사 부산물. 이런 것들을 제때 치워야 몸의 질서가 유지되거든요. 근데 이 청소부가 느려지면요, 몸은 점점 정리 안 된 집처럼 돼요. 집안이 어수선하면 사람 마음도 어수선해지잖아요. 몸도 똑같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몸은 활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흔들리고 잠이 망가지고 통증이 늘어나죠. 이것이 책에서 말하는 염증 노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던지는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넣기 전에 몸속 쓰레기부터 청소하라. 영양제도, 좋은 치료도, 좋은 운동도 몸의 환경이 망가져 있으면 효과가 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는 왜 늘어나는가? 왜 내 몸의 청소 시스템은 느려지는가? 그 중심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내 몸의 발전소가 지치면 절전 모드가 켜진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작은 발전소가 있어요.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책에서는 친근하게 미토라고도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은 단순해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에너지를 뽑아내서 세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충분해야 우리가 걷고 생각하고 회복하고 기분도 유지하거든요. 근데 발전소가 노후되거나 과부하가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에너지 생산이 매끄럽지 않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 같은 부산물이 늘어나면서 세포가 손상을 받기 쉬워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단순히 기운이 없다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토가 지치면 몸은 생존을 위해 선택을 해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하면 화면 밝기를 낮추고 백그라운드 앱을 끄고 절전 모드를 켜잖아요. 몸도 비슷해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몸은 비필수 기능을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 증상들이에요. 회복이 느리다. 근육이 쉽게 빠진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 감정이 쉽게 흔들린다. 기운이 없고 의욕이 줄어든다. 책의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에요. 치매나 당뇨 같은 질병을 단순히 개별병으로만 보지 않고요.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라는 큰 흐름에서 바라보거든요. 미토가 무너지면 대사가 흔들리고 염증이 증가하고 결국 여러 질환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왜 이렇게 지치는가? 저자는 여러 원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먹는 습관을 꼽아요. 특히 달콤한 습관, 그리고 계속 먹는 습관. 건강 이야기를 하면 흔히 이런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고기가 나쁘다, 채식이 좋다, 콜레스테롤이 문제다, 지방이 문제다. 근데 염증 노화는 논쟁에 휩쓸리기보다 시선을 이렇게 정리해요. 진짜 문제는 정제된 당과 초가공식품이 일상화된 것이다. 왜 설탕이 문제일까요? 단맛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요. 몸의 대사를 흔드는 강력한 신호예요. 단 것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돼요. 그리고 혈당이 다시 떨어질 때 사람은 이상하게 허기가 빨리 오죠. 이 패턴이 반복되면요. 몸은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요. 에너지가 들쑥날쑥, 기분도 들쑥날쑥, 잠도 얕아지고 결국 피로가 쌓여요. 게다가 단맛은 한 번이 아니라 습관이 되기 쉬워요. 특히 초가공식품은 맛이 강하고 먹기 쉽고 포만감은 짧고 또 손이 가요.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위험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잦은 간식, 계속 먹는 식사 패턴이에요. 나는 많이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요. 아침에 빵 한 조각, 점심 후 커피에 과자, 오후에 과일 주스, 저녁 후 달달한 요거트. 이렇게 하루에 5에서 6번 계속 뭔가를 먹고 있다면요.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선 발전소가 쉬는 시간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사람도 쉬어야 회복하고 정리하듯이요. 미토도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쉬는 시간에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고 정리해야 다음날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책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해요. 무엇을 더 먹을까 보다 무엇을 줄일까가 먼저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을 제안해 볼게요. 일달달한 음료를 습관에서 빼기, 물, 차로 바꾸기. 이 간식을 매일에서 가끔으로 내리기, 빈도가 핵심. 3소스 드레싱, 빵, 과자를 반으로 줄이기. 이것만 해도 몸의 염증 부담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요. 그럼 이제 줄이기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루틴이 있어야 해요. 염증 노화 리셋의 실전, 기름 공복, 운동, 수면.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염증 노화가 말하는 탈노화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요.
내 몸의 시스템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기본기예요. 저는 이 기본기를 4개의 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기름의 균형, 오메가6 과잉을 낮추고 오메가3를 늘려라. 현대 식단은 오메가6가 높은 기름과 가공식품이 많아지기 쉬워요. 문제는 완전 금지가 아니라요. 비율과 빈도예요. 튀김, 전, 가공식품, 소스류는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기름의 종류가 염증 방향으로 기울 수 있어요. 반대로 오메가3는 생선, 해조류, 들기름 같은 식품에서 얻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어떤 기름을 쓰고 있나를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집에서 요리하는 분이라면요. 기름부터 바꾸는 게 생각보다 강력한 시작이 돼요. 이 공복의 힘, 미토에게 휴식 시간을 만들어라. 저자는 미토가 회복하려면 입을 쉬게 하는 시간, 즉 공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처음부터 16대팔이 부담스러우면요. 12시간 공복부터 시작해도 돼요.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끝, 다음날 아침 7시 이후 첫 식사. 이 공복 시간 동안요. 몸은 단순히 배고픈 게 아니라 정리 모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무리하게 굶는 게 아니라요. 먹는 시간에 창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녁만 1시간 일찍 드셔도 다음날 아침이 확 달라지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삼운동 항염증은 근육에서 시작된다. 운동은 체중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책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움직임은 염증을 낮추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스위치가 될 수 있다. 시니어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합은 이거예요. 걷기 매일 20에서 30분, 근력 주 2회, 근육은 단지 힘이 아니라요. 대사와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몸을 지키는 건 결국 근육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면서 염증이 더 쉽게 생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사수면, 밤에 정리 못하면 낮에 버틴다. 잠은 기절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에요. 수면이 무너지면 염증 조절도 흔들리고요. 기분도 불안정해지고 단맛이 더 당기기도 해요. 완벽한 수면 시간을 못 맞추더라도요.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리듬이에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저녁에 화면 시간을 조금 줄이고 잠자기 전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하나 만드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염증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바닥이 돼요. 제 어머님은 예전엔 밤 11시에 주무셨는데요. 요즘은 10시에 불 끄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시거든요. 그랬더니 낮에 피곤함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체크리스트, 덜어내기 플러스 회복시키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요.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나요? 오늘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현실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만 먼저 시작해도 돼요. 덜어내기 체크리스트. 달달한 음료를 끊고 물차로 바꾸기. 간식 횟수를 줄여 계속 먹는 습관 끊기. 튀김, 전. 가공식품의 빈도를 낮추기, 주 1회만 줄여도 변화 시작. 소스와 드레싱을 양의 반으로 줄이기. 회복시키기 체크리스트. 공복 12시간부터 만들기, 무리한 단식 금지. 등푸른 생선 또는 오메가3 식품을 의식적으로 늘리기. 걷기 20에서 30분을 운동이 아니라 약속으로 만들기. 주 2회 근력, 의자 스쿼트, 벽푸시업으로 근육 지키기. 수면 리듬,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밤 루틴 만들기. 정기 점검, 내 몸의 신호, 피로, 수면, 통증, 기분을 기록하기. 이 체크리스트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요.
내 몸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핸들 조작이에요. 노화는 갑자기 오지 않듯이요. 회복도 갑자기 오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방향을 바꾸면 속도도 바뀐다.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노화는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몸 안에 염증이 오래 붙어버려서 속도가 붙는 과정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염증의 중심에는 혈액의 상태, 면역의 청소 기능,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회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은 좋은 걸 더하는 것보다 먼저요. 나쁜 걸 줄이는 것에서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영상이 끝난 뒤 딱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1. 달달한 음료 하나를 물로 바꾸기. 2. 저녁을 1시간만 일찍 끝내기. 3. 오늘 걷기 20분 하기. 이 작은 변화가 내 몸의 염증 부담을 줄이고요. 회복을 돕고 결국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에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데 큰 힌트가 되거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